우리 몸의 중심인 척추. 그리고 그 안에 자리 잡은 중추신경, 척수. 흔하진 않지만 이곳에도 종양이 발생한다. 혈관 모세포종이라는 종양입니다. 단독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 환자의 경우에는 본 히펠린다우시 증후군이라고 혈관 모세포종이 손해부터 시작해서 전체 척수에 있는 병이고요. 눈과 뇌, 신장 등 우리 몸 주요 장기에 다발성 종양이 생기는 중증 질환, 보니펠린다우 증후군. 이번엔 척수에 종양이 생겼다. 아주 흔한 질환은 아니고요. 전체 인구로 봤을 때 10만 명에 한 명 생길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의 빈도로 발생을 합니다. 단독으로 생기는 경우가 더 많고 보니펠린다우 증후군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는 더더욱 드뭅니다. 종양의 위치에 따라 두통, 시력 저하, 어지럼증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현재로선 마땅한 치료법이 없어 증상을 유발하는 종양을 그때그때 제거하는 것만이 최선의 치료다. 종양이 척수 안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척수신경 절개가 불가피한 상황. 게다가 종양이 부종을 동반하고 있어 최소 절개로 출혈과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불과 3mm 내외, 이 작은 종양이 신경 전체에 영향을 미쳐왔다. 네, 수술은 계획대로 됐고요. 아까 사진 보여드렸듯이 한 3mm 정도 되는 조그만 종양이 있는데 주변에 혈관들이 많이 얽혀 있어가지고 그게 혈류를 바꿔가지고 부종이 생겼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큰 출혈 없이 잘 제거했습니다. 작은 종양 하나가 평범한 일상까지 무너뜨리기에 더 무서운 질환. 척추 종양 치료는 환자의 일상까지 재건하는 일이다. 수술의 제일 목표, 수술 끝나고는 환자분이 걷고 그리고 걸어서 집에 가자. 이게 제일 목표입니다. 척추 종양 환자는 대부분 초기엔 증상을 거의 느끼지 못하거나 그저 일상 속 작은 불편을 통해 처음 증상을 인지하게 된다. 처음에는 목이 아파가지고 잠을 잘 못 가시고 일반 병원에 이제 가서 치료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계속 아파서 이제 검진 결과 뜻밖에도 혈액암 판정을 받은 환자. 그런데 항암 치료를 받던 중 머리뼈를 떠받치고 있는 경추 입원에서 종양이 발견됐다. 전이성 척추 종양이다라고 한다면은 다른데 이제 종양이 있는 상태에서 암이죠. 암인 상태에서 전이가 된 거기 때문에 이미 완치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종양들은 이제 대부분이 치료가 가능한 종양인데요. 척수 안에 생기는 종양도 있고 척수 바깥쪽에 종양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수술적인 치료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우리 몸과 머리를 연결하는 척추. 척추에 종양이 생기면 팔다리 움직임에 문제가 생기고 심한 경우 배변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팔도 저리고요. 그다음에 다리도 저리고요. 또 왼쪽 다리가 좀 많이 저리고. 대소변 어떠세요? 대소변은 아플 때는 진짜 대소변 하기도 힘들고요. 이번 척추와 3번 척추에 걸쳐 있는 여러 개의 종양이 환자의 신경을 누르고 있다. 지금 봐선 신경 초종일 가능성이 높아요.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을 신경초라고 하는데 거기 속이 생기는 겁니다. 혹 자체는 양성이고 떼고 나면 완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본인은 지금 보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다른 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좀 치료하고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도 좀 지켜봐야 되고요. 모든 수술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척추 종양 수술은 늘 신중해야 한다. 종양 제거에 따른 신경 손상의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기 때문이다. 수술로 얻을 득과 실을 냉철하게 계산해야 한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악성 종양의 경우에는 완치를 시킨다면은 제법 오랫동안 10년, 20년 이상 살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이 상당히 위험하고 크다 하더라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양성 종양의 경우에는 수술할 때는 불가피하게 신경 손상을 우리가 감수해야 될 때도 있는데 굉장히 양성 종양이고 좀 종양이 남아도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종양의 경우에 환자분들 신경하초 상태를 많이 손해를 보면서 제거하는 것은 꼭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종양의 특성을 고려하고 또 환자분들의 그 종양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또 중요한 거는 또 나이, 그다음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치료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척추 MRI 이상 소견을 받고 김 교수를 찾아온 환자다. 위로 바짝 올려보세요. 힘 꽉 주세요. 꽉 주시고 자, 뒤꿈치 올려보세요. 지금 힘 꽉 주세요. 꽉. 됐습니다. 아이고 아프세요? 여기가 이렇게 통증이 엄청 심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척추 종양 환자 상당수가 제대로 된 진단을 받기까지 여러 병원을 전전한다. 그래서 MRI를 찍어보니까 척추부에 뭐가 동그란 게 있어가지고 아 예. 그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증은 좀 나아지는 추세입니까? 통증이 그때 너무 아파가지고 신경차단술을 한번 받았는데요. 아 예. 차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극심한 다리 통증과 저림 때문에 잠을 잘 때도 똑바로 누울 수가 없다는 환자. 제대로 된 진단을 위해선 심층 진료가 필수다. 제가 원래 그 10년 전에요. 만성골성 백혈병 후식을 다 맞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 그럼 지금 최근까지 계속 진료를 하고 계신 거죠? 4개월에 한 번씩 외래를 다니고 서울로 뭐. 예. 등에 시술을 받거나 그러진 않으셨고요. 네, 그런 걸. 자세한 문진과 촉진, 병력 청취 등을 통해 MRI 사진만으론 규명되지 않는 질환의 실체를 향해 한 걸음씩 접근해 나간다. 여기가 5번 뼈인데 그쪽에 뭔가 오른쪽 누르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다리 증상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그럼 이게 뭐냐? 조금 애매합니다. 예전에 이제 뼈의 감 때문에 뼈 2차적인 변화가 생겨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우선은 제 생각에는요, 그 페트라는 검사를 좀 해보시죠. 아주 뭐 황당한 상황은 아니니까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검사하고 다시 뵐게요.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서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척추질환 전반을 다루지만 문제가 복합적이라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이 주로 김 교수를 찾는다. 환자분이 팔다리 힘이 빠지고 균형이 안 잡히고 그리고 이제 시리고 저리고 이런 증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보니까 이 뇌간에서 손해 쪽 아래부터 경추 2번까지에 있는 또 이게 종양이 신경을 심하게 눌러서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는 거고 오늘 수술은 이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겁니다. 종양의 위치가 위치인 만큼 쉽지 않은 수술이다. 작은 신경 손상이 심각한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는 실제로 사진에서 보이지 않는 이제 중요한 신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작은 신경들도 잘 손상되지 않게 하면서 종양만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유증을 만들지 않게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이 좀 많이 쓰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은 팔다리 힘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호흡곤란도 생기기 때문에 환자분께 굉장히 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 김 교수의 목표는 한결같다. 특히 척추는 팔다리를 쓰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었가지고요. 수술의 제일 목표, 수술 끝나고 는 환자분이 걷고 그리고 걸어서 집에 가자. 이게 제일 목표입니다. 미세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척추 종양 수술. 제 아무리 어려운 위치에 있는 종양도 최소한의 절개로 완벽하게 제거하는 데는 비장의 무기가 있다. 초음파는 아주 옛날부터 우리가 많이 써오던 영상 장비고요. 방사선의 위험도 없고 그리고 비용도 아주 비싸지 않은 그런 좋은 영상 장치인데 수술 중에는 그렇게 많이 써오진 않았습니다. 특히 척추 수술에서는. 근데 아주 작은 종양의 경우에는 특히 척수 안에 깊이 있는 종양에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들어간다면은 절개도 작게 할 수 있고 뼈도 적게 열고 그리고 수술하면서 맞게 가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어가지고
씌워주세요. 종양이 인접한 뇌간에는 호흡과 혈압 조절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신경다발이 지나간다. FH는 지금은 30 정도입니다. 처음부터 크진 않았습니다. 수술 진행 내내 신경 전달에 문제가 생기진 않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한다. 수술중 신경 감시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머리 쪽에 신호를 줘서 우리가 목에 있는 종양 수술을 하는데 팔, 다리로 신호가 잘 전달이 된다면은 목에 있는 신경은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수술 중 신경 감시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수술하면서 눈으로 보기에 분명히 척추 신경에 문제가 없는데 혹시라도 신경이 과도하게 견인이 된다든가 눌린다든가 그런 문제를 좀 미연에 찾아내고 예후를 예측하는 그런 걸 쓰고 있고요.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마침내 첫 번째 종양이 적출되고 연이어 남은 종양들도 말끔하게 제거했다. 네, 수술은 계획대로 잘 진행됐습니다. 수술 중에 저희가 동결 절편이라고 해서 얼려서 병리를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때 봤을 때 신경 초종이라는 양성 종양으로 나왔고 수술 중에 보니까 이제 부신경이라는 뇌신경과 연관되어 있는 종양이었고 다행히 잘 박리가 돼서 종양은 완전히 제거했고 수술이 끝나고 지칠 법도 한데 아직 중요한 일이 남았다. 여기서 김치현 교수입니다. 네, 가족분 되시고요. 네, 수술 계획대로 잘 진행됐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3, 4번 쪽에 있는 종양은 깨끗하게 잘 제거했습니다. 수술방에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는 또 애가 타잖아요. 그래도 한시라도 빨리 소식을 듣고 싶을 텐데 저희가 환자 마치 깨우고 그리고 회진 올라가면 한 2시간 뒤쯤 되는데 2시간 빨리 알면 좀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생각에 전화를 드립니다. 그날 저녁 수술했던 환자를 만나러 왔다. 어깨 한번 올려보세요. 어깨. 으쓱으세요. 됐습니다. 자, 손 한번 잡아보시고 여기도 잡아보시고 그래요. 잘 됐습니다. 뭐 살릴 수 있는 건 다 살렸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종양은 다 제거했어요. 신경 초종으로 나와서 괜찮을 겁니다. 팔, 다리 많이 시리거나 저리진 않아요? 저린 게 좀 많이 없어졌어요. 좋아졌어요. 네, 맞아요. 다행입니다. 신경외과 의사에게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다. 수술은 무난히 잘 됐고요. 근데 남은 거는 혹시라도 피가 고이지 않나 아니면 다른 합병증 감염 같은 생기지 않나 그런 걸 보는 거고요. 하루 이틀 정도 괜찮은 대부분 괜찮습니다. 신경외과 의사로 살아온 지 어느새 20년. 그 시간은 매 순간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고민해온 여정이었다. 전문가들이 특히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이 종양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권하는 거는 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생각 안에는 병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환자의 주변 상황, 가족 상황, 나이, 그다음에 뭐 앞으로 자녀들을 혹시 양육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가, 그리고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직업이 뭔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은 나름 저희들이 고민 많이 하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 번쯤 더 귀담아 듣고 좀 마음에 새겨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질환의 치료를 넘어 환자의 행복을 되찾아주고 싶은 마음. 의사의 그 마음이 고통과 절망 속 환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모든 질환을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수술을 해도 완치를 못 시키는 환자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어떻게 좀 더 잘 치료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런 쪽으로 제 전문 분야에서는 좀 발전을 시키고 싶고요.
환자의 신경을 다루는 일은 의사의 신경을 온통 환자에게 쏟아붓는 일이다. 그렇게 환자는 마침내 일어서고 걷고 움직인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그 뒤에 신경외과 김치헌 교수가 있다.